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잼버리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주축이 돼서 쭉 해왔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단순히 요청받은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더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요구는 없었다 하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 일단 서울이 35도, 광주, 대구는 37도까지 오른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런 폭염 속에서 새만금에서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 섞인 상황이 나오면서 최대 참가국인 영국은 퇴소를 했고요. 미국도 철수를 선언하면서 좀 분위기가 일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일단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조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휴가 중이지만 휴가 중인 가운데서도 냉동 탑차와 냉동 버스를 무제한 동원해서라도 어젯밤에 다 현장에 도착했다고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네. 야외 활동 최대한 중단하고 각 시도가 오늘 대통령께서도 또 지시하셨더라고요. 예. 각 시도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좀 시원한 곳에서 우리의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유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계곡에서 무슨 템플스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말하자면 무더위를 저 땡볕에서 그늘에서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하고 오히려 밖에서 여러 가지 버스를 이동한다든가 하는 그런 냉방시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행사는 끝까지 유지하되 오히려 야영이라든가 그런 어떤 체험보다는 한국의 프로그램과 문화를 많이 좀 알게 되는 그런 잼버리 대회로 조금 약간 방향성을 바꿔보자. 그래서 총리께서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착안해서 끝까지 가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좀 활용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 우수성을 알리겠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회의 어떤 연착륙을 마무리를 잘 꾀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은 대원이 이제 참여를 했던 영국이라든지 미국, 싱가포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세 나라의 이 대원들이 모두 철수하는 상황에서 또 각종 어떤 비판 여론이나 이게 굉장히 높아지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대회 조기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늘 그래도 계속한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니고 많이 이제 프로그램도 바뀌게 되겠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새만금에 그 마련된 야영장을 벗어나서 서울이나 강원도 곳곳에 좀 거기보다는 그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한국의 관광 프로그램을 그 긴급하게 추가해서 우리의 한류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꾸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잼버리의 그 진행 내용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땡볕에 무리하게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한다 이건 아니군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서.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모처럼 만에 많은 그 스카우트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물론 그 조기에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학생들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기왕 한국에 온 기회에 한국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보다 좀 쉽게 예. 잼버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금 준비가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있죠. 네. 그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제 과거 다른 나라에서 치러졌던 그런 대회들 몇몇을 보니까 뭐 2015년인가 일본에서도 뭐 이 온열 환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온열 환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 어려운 여건은 꼭 비단 우리나라 이번 경우에만 특수하게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열렸던 대회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은 이번 대회에 어떤 좀 뭐랄까 운영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예고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오히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회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정부가 보완을 해서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지지하는 입장이세요? 일단 저희가 뭐 당 입장에서 예. 뭐 중단해라 아니면 뭐 보완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중단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지금 12일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예. 4만 명의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왔는데 우리나라를 정말 알릴 수 있고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 대회인데 예.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단을 요구하는 건 아니군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예, 예. 현재 그런데 지금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 부분들은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각국 대표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총리가 또 발표를 했으니 지금은 정말로 더 이상 그 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미흡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내놨던 그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냐고 또 탓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쟁화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정쟁을 삼을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국제 행사라는 거는 보통 대통령 2분, 3분 그 집권 기간에 다 준비되어 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전 그래서 최근에 가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 중에 하나가 예. 이 부안, 김제, 새만금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해 국감 때 여가부 장관, 지금 장관이 3분이 공동 조직위원장이에요. 행안부, 장관들이.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부,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국감 때 질의를 합니다. 그 8월 달 똑같은 해잖아요. 1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 8월에 수해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크다. 물도 안 빠지고 여기 습기도 차고 내년에 할 때 상당히 폭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이 의원이 상당히 그 치밀하게 조리 있게 질의를 하는데 저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몰라도 여가부 장관 그 장관께서 약간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라도 정부가 1년 전에 지난해 10월이라도 야당 의원의 지적에 좀 겸하게 받아들였다면은 이런 좋은 국제 행사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지금 외신으로부터 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참 안타깝고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게 또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전에 어느 정도 불똥이 또 뛰는 것 아니냐, 대회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부산이 지금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경쟁자인 사우디하고 네.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이런 목소리들,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지금 이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는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일종의 미래세들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한국에 처음 오는 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인데 일단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박람회 유치 부분은 일단 조금 미뤄둔다 하더라도 이왕 정부가 12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정된 행사의 일정을 이게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이 현장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상당수의 국가의 참여 청소년들은 지금 현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좀 더 시설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대체 프로그램도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정말 이 한국에 와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도록 해야만
이 청소년들이 자고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우려를 했지만, 가보니까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더라. 우리가 뭔가를 제기를 하면 바로 즉각 개선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토리가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11월 달에 있을 지금 박람회 유치도 결코 비관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노력에 여야 정의 함께 머리를 맞대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할 게 아니라 대회를 중단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훨씬 더 잘 행사를 마무리 지면 예. 훨씬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부산 엑스포까지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정부가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냉동 탑차를 비롯해서 모든 장비와 시설을 뭐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지금 이 잼버리 대회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좀 성공리에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따지고 좀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이 8월 한 땡볕이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고 또 장마 직후라는 것도 예상을 했고 새만금의 그 그늘은 없을 거라는 거 다 알았고 또 모기라든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세 개 부처가 이 공동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 정부의 부처의 역량을 다 모으는 그런 행사였는데 왜 이렇게 출발은 허술했는가? 이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금 전북도지사가 예. 집행위원장이죠. 지자체. 그러니까 새만금을 두고 있는 이제 전북도도 했고 사실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주축이 돼서 준비를 했던 행사입니다. 우리가 19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이 스카우트 잼버리를 이미 개최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32년 전에 훌륭하게 잘 마무리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좀 소홀했던 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8월 2일까지 이번 대회를 잘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12일, 8월 점검을 12일. 예. 8월 12일 이후에 한번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번 잼버리에 그 소요된 예산이 약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억 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느냐. 그리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낭비된 곳이 있다면 어디서 이게 누수가 발생했느냐는 사후적으로 한번 예.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을 화나게 하고 외신들도 많이 보도했습니다만 조직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 뭐 학생들이 모기에도 좀 물려보고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서 또 이렇게 인내심도 키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은 참 공감받기 어려운 이런 발언들은 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조직의 관계자들이 이제 마치 그 전날에 어떤 밤의 행사에서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쏟아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 그다음에 이런 뭐 전북 도의원 한 분은 아니 이러면서 너무 귀하게 커서 이런 것들 아니냐 이러면서 잼버리라는 게 외국 열악한 환경을 학생들은 괜찮은데 우리 한국 스카우트 학생들만 자꾸 이게 불평불만 있는 게 한국 애들이 너무 귀하게 커서 그렇다. 말이 그건 돼요. 망발이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는 공직자라든가 예. 지금 이거 관리 체계에 있는 분들이 할 말은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잼버리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과정이라면 최소한 꿈이라는 게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꿈이라는 게 오히려 연대라든가 단합 이렇게 주어진 환경들이 조금 적절했을 때 꿈을 우리가 꾸는 것들이 되는 거지 극한 환경에 몰아넣고 너희들의 미래를 꿈꿔보라고 하면 그게 꿈이 꿔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 문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왜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못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두 개가 좀 저도 짚고 싶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직위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공동조직위원장만 해도 뭐 5명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좀 늦어지고 시적절하지 못해가지고 예. 예산 집행도 좀 늦어져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돼서 건물 짓고 가서 뭐 가설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런 지금 보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작년 1년 전에 꼭 이거 예비 잼버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게 코로나 핑계를 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코로나가 아니고 예. 굉장히 그때 이게 습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시설물 설치하기 어려워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점검하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조금 뒤늦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들은 조금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직위원회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하게 좀 가지 못했던 이런 점들은 앞으로 어떤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체계 있게 대응하고 정비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숙제를 좀 남겨줬던 대회가 돼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을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조직위원장이 뭐 이제 국회의원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잼버리 관계자도 있고 또 우리 측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신속하게 못 이루어지는 점들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가 방대한 조직에서 운영할 때는 신속함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국력이라든지 역량을 봤을 때이 무더위, 벌레 뭐 이 정도의 그 불편함은 글쎄요, 생각하기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장애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좀 잘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그 아시아 태평 잼버리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주 구천동에 사다 보니까 충분히 덥죠. 나무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물도 있었는데 이 간척지에서 하면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그런 문제제기가 국감장에 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정부 주무부처가 나서가지고 대비책을 세웠어야 돼요. 들리는 얘기들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추가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정부가 저렇게 판단을 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따져볼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국제 행사 이건 뭐 전 부처 국가적 역량이 모여야 되는 국제 행사인데 이 행사가 지금까지는 해외적으로도 그렇고 영국, 미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격이 떨어졌다는 평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좀 잘 대비를 해가지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의 계획에 대한민국을 다시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제발 이제 관계자분들 정신 차리고 좀 대회 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